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요. 배우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혼 소장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때린 적도 없는데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바람을 핀 적도 없는데 내가 바람을 폈다. 물론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변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6가지의 이제 이혼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혼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소송 외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배우자를 설득을 해봐야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갈등의 이제 주요한 원인을 확인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쳐보고, 배우자와 진실되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거나,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완전히 지금 파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정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 파탄 났다, 박살이 났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든 간에 파탄은 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파탄을 이혼 사유로 삼아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여기서 많이 이제 맞고 그름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어떤 이혼 사유를 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탄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나 파탄 났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얘기하는 진술의 내용을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부가 진짜 파탄이 났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배우자의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 정의까지만 하는 게 맞나요? 거기서 막 더 하거나 네. 저 사람 거짓말 쳤다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뭐 거짓말 쳤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소장을 제기할 때 보통 어떤 항목으로 많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나요?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폭력이 있었거나 폭언이 있었을 때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해서 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파탄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거는 좀 명백하게 증거가 있으면 올릴 수 없는 건데 6호 같은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해서 나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사실 안 되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직원과 뭐 저녁을 먹은 정도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한 행위라고 나한테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 이게 부정한 행위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그런 진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진술을 하면은 법원에서도 두 사람이 파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소송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때린 적도 없는데 뭐 가정폭력범이다, 부정행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나를 불륜남으로 몰아가고, 만약에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뉘앙스를 좀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건데요. 배우자가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분명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반박을 하지만, 배우자의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재판부께서도 우리를 조금 도와줘라,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그래서 부부 상담, 뭐 가사조사, 뭐 이제 이런 것도 받고 싶고, 어떻게든지 배우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풀어주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런 주장을 의뢰인분들이 직접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 서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술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을 때는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때도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답변을 물론 해야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뭐 가사조사관님이라든지 심리 상담사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네. 이혼을 원치 않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야 할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야 할 거는 결국에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에게 소송을 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게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어쨌든 판결까지 가게 된다라면 판결을 내리는 건 결국 판사니까요. 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마라, 배우자를 뭐 과도하게 원망하는 진술이라든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진술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혼자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내가 하는 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치를 받고 소송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면은 제게 편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